하얀 복도가 길게 이어진 요양병원 3층. 한쪽 벽면을 따라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풍경, 노을 지는 산,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투박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302호실. 정은숙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80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크레파스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선을 그어 내려가는 움직임만큼은 주저함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어머니,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리세요? 둘째 딸 민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방문을 열었다. 은숙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다.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 스쳤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왔구나. 네, 어머니. 사과 깎아드릴게요. 민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 껍질을 벗겨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하고도 6개월.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다.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이름조차 헷갈려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모신 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3개월 전 언니, 수진이 위로 삼아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한 세트를 사다 드렸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단순한 도형들이었다. 아이가 낙서하듯 무질서하게 색을 칠한 그림들. 간호사들은 치매 환자에게 좋은 활동이라며 격려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형태가 잡혔다. 2주 후엔 풍경이 그려졌다. 한 달 후엔 사람이 등장했다. 2달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하루에 서너 장씩 그림을 완성했다. 어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은숙은 크레파스를 든 채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 말에 민지는 더 묻지 않았다. 치매 환자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때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스케치북에 그려진 은행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나뭇가지 하나하나의 움직임,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방향, 그림자가 드리워진 각도까지 크레파스로 그렸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했다. 이 그림들 복도에 붙여놔도 될까요? 다른 환자분들도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애착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듯했다. 민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복도 벽면에 그림들을 하나둘 붙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요양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 가족들이 복도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다. 한 중년 남성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파도가 철썩이는 모습. 크레파스 특유의 투박함이 오히려 따뜻한 감성을 자아냈다. 누가 그린 거예요? 3층 302호 환자분이요. 치매 환자세요. 간호사의 대답에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어 다른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골목길, 시장 풍경, 꽃밭, 고양이, 비 오는 창가. 각각의 그림마다 뚜렷한 주제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복도 벽면은 은숙의 그림으로 가득 찼다. 지나가던 환자들이 그림 앞에 멈춰서서 감상했다. 어떤 할머니는 바다 그림을 보며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어떤 할아버지는 골목길 그림을 보며 젊은 시절 추억을 떠올렸다.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 무렵
요양병원 근처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이현우 원장이 봉사활동차 병원을 방문했다. 매달 한 번씩 환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 복도를 걷던 현우는 벽면의 그림들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첫 번째 그림, 푸른 바다. 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구도가 탄탄했다. 수평선의 위치, 하늘과 바다의 비율, 파도의 율동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의 그림이었다. 두 번째 그림, 노을 지는 산, 명암 처리가 인상적이었다. 크레파스라는 한계를 역으로 이용해 색을 겹쳐 바르며 깊이를 표현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다. 세 번째 그림, 골목길을 걷는 뒷모습.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원근법이 정확했고 인물의 자세에서 감정이 읽혔다. 쓸쓸함, 그리움, 기다림. 단순한 뒷모습 하나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간호사님. 현우가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다. 이 그림들 누가 그린 건가요? 아, 302호 정은숙 할머니세요. 치매 환자분인데 몇 달 전부터 그림 그리시는 걸 좋아하세요.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302호실 문을 두드렸다. 은숙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은 병원 정원에 핀 코스모스를 그리고 있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은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잠시 누군지 파악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림 복도에서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은숙은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려요. 이전에 미술을 하셨나요? 전공이시거나 취미로라도? 모르겠어요.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손이 기억한다. 현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것. 수십 년간 익힌 기술은 치매조차 지울 수 없는 것일까?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현우는 간호사를 통해 딸 민지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날 저녁,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님이시죠? 저는 미술학원 원장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 그림을 봤는데요. 전화기 너머 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혹시 이전에 전문적으로 미술하신 분 아니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술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다음 날 오전, 민지는 언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제 이상한 전화 받았어. 어머니 그림 본 미술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전문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무슨 소리야? 나도 황당해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 그림을 그렸다고. 수진도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정은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 일을 도우며 3남매를 키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가게 일을 거들고 저녁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특별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긴 기억이 없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그 원장님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하던데. 이틀 후 수진과 민지는 요양병원 1층 상담실에서 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태블릿을 꺼내 은숙의 그림 사진들을 보여줬다. 확대해서 세부까지 살펴보며 설명했다. 이 구도 보세요. 황금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 명암 처리.
빛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표현돼 있어요. 크레파스로 이런 깊이를 내는 건 고급 기법이에요. 수진과 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황금 비율, 명암 처리. 그저 어머니가 시간 보내려고 그린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인물화도 보세요. 얼굴은 그리지 않았지만 자세와 손의 위치만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건 오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할머님, 분명 전문 교육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20년 가까이 미술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 실력은 최소 미대 출신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민지가 반박했다.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셨어요. 그림 그리시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혹시 젊으셨을 때는요? 결혼 전이나.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결혼 전 이야기. 사실 잘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묻지 않았고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자매는 아버지 정기훈을 찾아갔다. 78의 아버지는 혼자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적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젊으셨을 때 그림 그리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기훈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딸들을 바라봤다. 그림, 왜 갑자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그림 그리시는데 전문가 수준이래요. 미술학원 원장님이 직접 확인했대요. 기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놀람과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버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민지가 재촉했다. 기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 옛날에 그림 그렸어. 네, 언제요? 결혼하기 전. 어머니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어. 그것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었지. 자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미대생이었다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도. 어머니가 직접도? 결혼하면서 다 정리했거든. 어머니가 원했어. 그림은 그만 그리겠다고. 앞으로는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왜요? 왜 그만두셨대요? 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1975년 봄, 26세 정은숙은 한국미술대학교 서양화과 4학년이었다. 재능을 인정받아 졸업 후 모교 조교 제의를 받은 상태였다. 꿈은 화가였다.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고 전시회를 열고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가. 그러나 집안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오빠 둘은 이미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렸고 막내인 은숙에게 집안 책임이 돌아왔다. 그때 맞선으로 만난 사람이 정기훈이었다. 31살, 작은 철물점을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하는 남자.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직했다. 은숙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재촉했다. 그림은 취미로 해도 돼. 먼저 가정을 꾸려야지. 은숙은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조교 제의를 거절하고 스케치북과 물감을 모두 정리했다. 신혼집에는 붓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단칼에 과거를 잘라냈다. 결혼 후 은숙은 철물점 일을 도왔다.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재고를 관리했다. 1년 뒤 처사의 수진이 태어났고 2년 뒤 둘째 민지가, 4년 뒤 막내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3남매를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 사이 그림 그릴 시간은 없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았다. 붓을 잡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포기한 꿈을 떠올리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철저히 잊기로 했다. 자신이 한때 화가를 꿈꿨다는 사실을, 캔버스 앞에 서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기운이 말했다. 한번 결심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 그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내가 몇 번 취미로라도 그려보라고 했는데 고개를 저었어.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만 하더라고. 수진과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그 뒤에 묻혀버린 꿈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럼 지금 그림 그리시는 건 아마 치매 때문일 거야.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이 사라지니까 억눌렀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겠지. 50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게 풀려나는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하던 모습. 학교 가기 전 머리 빗겨주던 손길. 시험 기간엔 밤늦게까지 깨어 간식 챙겨주던 뒷모습.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 안에 잠들어 있던 예술가의 영혼. 다음 날 자매는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은숙은 오늘도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제 내린 비로 젖은 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물기 머금은 나무잎, 빗방울이 맺힌 가지. 크레파스만으로 촉촉한 질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옛날에 미대 다니셨다고. 은숙은 잠시 멈칫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했다가 이내 흐려졌다. 미대, 그랬나? 네, 서양화 전공하셨대요. 졸업하고 교수님 되실 뻔했대요. 은숙은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그 손이 한때 캔버스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는 걸 기억할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림 그리면 마음이 편해. 손이 알아서 움직여.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마음껏 그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은숙은 딸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는 온기만큼은 느끼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자매는 어머니에게 더 좋은 재료를 사다 드리기로 했다. 전문가용 파스텔, 수채화 물감, 고급 스케치북. 현우 원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은숙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더 좋은 재료를 쥐자 은숙의 그림이 한층 깊어졌다. 색감이 풍부해지고 표현이 섬세해졌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던 기술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복도의 그림들은 이제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한 여성의 잃어버린 꿈이 50년 만에 다시 피어나는 기적이었다. 은숙의 그림은 날마다 변화했다. 처음엔 풍경화가 대부분이었다. 바다, 산, 나무, 꽃,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 그러다 3주쯤 지나자 추상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그림. 제목은 없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분노, 슬픔, 아니면 억눌린 열정. 현우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할머니, 이건 무엇을 그린 건가요? 은숙은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며칠 후엔 파란색 계열로만 그린 그림이 나왔다. 바다인 듯, 하늘인 듯, 경계가 모호한 공간. 그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새. 수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었지만 날 수 없었던
아니 낡지 않기로 선택했던 사람의 마음. 언니, 이 그림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가 물었다. 복도에 붙인 그림들이 어느새 100장을 넘어섰다. 벽면이 부족해 겹쳐서 붙이기 시작했다. 미술관에 보여드리면 어떨까? 수진의 제안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술관이 이런 거 받아줄까? 아무리 잘 그려도 치매 환자가 그린 그림인데. 그래도 현우 원장님 말로는 정말 수준급이래. 자매는 고민 끝에 현우에게 조언을 구했다. 현우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전시회요? 네. 이 그림들은 단순히 치매 환자의 작품이 아니에요. 한 예술가의 억눌렸던 영혼이 다시 깨어난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봐야 해요. 현우는 자신이 아는 작은 갤러리 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진으로 먼저 작품들을 보여줬다. 갤러리 관장 최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흥미를 보였다. 실물을 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복도에 빼곡히 붙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30분 넘게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리고 302호실로 들어가 은숙을 만났다. 할머니,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은숙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서연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들여다봤다. 한 여인의 뒷모습이었다. 긴 치마를 입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어깨의 각도, 고개의 기울기에서 그리움이 느껴졌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글쎄요. 은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을 그리면서도 자신인 줄 모르는 것. 치매가 가져온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전시회해도 될까요? 할머니,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은숙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할 뿐,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서연은 수진, 민지와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제 갤러리는 작지만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한 달간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그런데 비용은 걱정 마세요. 이건 상업적 전시가 아니에요.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전시예요. 자매는 감격했다. 아버지 기훈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기훈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전시회라.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이가 평생 꿈꿨던 거였어. 자기 전시회. 아버지도 오실 거죠? 그럼 꼭 가야지. 전시 준비가 시작됐다. 서연은 은숙의 그림 중 50점을 선별했다. 풍경화 20점, 추상화 15점, 인물화 15점. 각 그림마다 제목을 붙여야 했는데 은숙은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제목을 생각하며 그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들과 현우, 서연이 함께 모여 제목을 붙이기로 했다. 그림을 보며 느껴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파란새가 날고 있는 그림, 자유를 꿈꾸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부딪히는 그림, 억눌린 함성. 여인의 뒷모습, 그리움의 무게. 비 온 뒤 나무 씻겨진 상처. 노을 지는 바다, 하루의 끝에서. 제목을 붙이는 과정 자체가 은숙의 내면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시회 제목은 기억 너머의 손으로 정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손은 기억한다는 의미. 포스터에는 은숙이 크레파스를 쥔 손 사진과 대표작 한 점을 넣었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은숙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이 설명해줘도 금방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했다. 어느 날 오후, 은숙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그림을 그렸었나 봐요.
수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은숙은 손을 펼쳐 들여다봤다. 확실하진 않은데 이 손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붓을 잡으면 익숙해요. 대학교 다니셨어요. 서양화과요. 서양화과. 은숙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뭔가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요? 그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족을 위해, 현실을 위해 어머니가 스스로 꿈을 접었다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후회했을까요? 나는,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마음껏 그리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손이 먼저 움직였다. 한 소녀가 캔버스 앞에 서 있는 모습. 뒤에서 본 모습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설렘이 느껴졌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날의 자신. 그림을 완성한 은숙은 작은 글씨로 구석에 제목을 적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25살의 나. 수지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다. 완전히 잊은 게 아니었다. 어딘가 깊은 곳에 25살 화가를 꿈꾸던 소녀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다. 갤러리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흰 벽에 은숙의 그림들이 하나씩 걸렸다. 조명을 받은 그림들은 더욱 생생하게 빛났다. 크레파스 특유의 투박함이 오히려 강렬한 감정을 전달했다. 서연은 전시 서문을 직접 썼다. 이 그림들은 한 여성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영혼이 치매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어났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예술은 남습니다. 정은숙 작가의 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개막식 초대장이 발송됐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80세 치매 환자의 개인전이라는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감동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개막 3일 전, 은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머니, 전시회 가실 수 있으세요? 은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전시회가 뭐예요? 어머니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그림을?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럼 가야지. 내 그림이니까. 그 말에 모두가 안도했다. 정작 주인공이 오지 않는 전시회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개막일 전날 밤, 수지는 갤러리를 미리 둘러봤다. 텅 빈 공간에 어머니의 그림들만 걸려 있었다. 50년간 세상에 나오지 못한 그림들. 아니, 50년 만에 다시 태어난 그림들. 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감상했다. 각 그림마다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기쁨, 슬픔, 분노, 체념, 희망. 말로 표현하지 못한 모든 감정들. 마지막 그림 앞에 섰다. 25살의 나. 캔버스 앞에 선 소녀의 뒷모습. 수지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어머니, 꿈 이루셨네요. 50년 늦었지만 조용한 갤러리에 수진의 목소리만 울렸다.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어머니의 예술을,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러. 전시회 개막일 아침,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이었다. 갤러리, 봄날은 서울 삼청동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흰색 외벽에 커다란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높은 전시실 하나. 50점의 그림을 전시하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오전 10시 개막식 전 관장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조명 각도, 작품 설명 패널, 방명록, 음료 준비, 모든 게 완벽했다. 입구에 세워놓은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은숙 개인전, 기억 너머의 손. 2025점 4점 12-5점 12 오전 9시 수진과 민지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다. 은숙은 딸들이 준비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 병원 생활복만 입다가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었다.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어머니, 그림 전시회예요. 은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전시회라는 단어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다. 어딘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다. 이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삼청동에 도착하자 갤러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었다. 미술 기자들, 갤러리 관계자들, 미대 교수들, 그리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까지. 저기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에서 내리는 은숙에게 쏠렸다. 은숙은 낯선 시선들에 당황한 듯 수진의 팔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를 보러 온 분들이에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은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벽에 걸린 그림들.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은숙은 천천히 전시실을 걸었다. 한 점 한 점 바라보며 내가 그린 거예요? 네, 어머니. 은숙은 자유를 꿈꾸다 앞에 섰다. 파란 하늘을 나는 새. 자신이 언제 이걸 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뭔가 절실했던 순간의 감정이 느껴졌다. 다음 그림. 억눌린 함성. 검은색과 빨간색의 격렬한 충돌. 은숙은 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무엇이 이토록 격렬했을까? 그리움의 무게 앞에 섰을 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다. 뒷모습의 여인, 뭔가를 그리워하는 자세, 이게 나였을까?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슬프네. 왜요? 모르겠어. 그냥 10시 정각, 개막식이 시작됐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매우 특별합니다. 작가 정은숙 선생님은 80세이시고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50년 전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화가셨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위해 붓을 놓으셨고 50년간 단 한 점의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시던 중 우연히 손에 쥔 크레파스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50점의 작품은 모두 최근 3개월간 그려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숙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박수치는 게 신기했다. 서연이 은숙을 단상으로 모셨다. 은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다. 은숙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개막식 후 관람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감상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는 메모를 했다. 미술평론가 김태원은 억눌린 함성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치매 환자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억압된 감정의 폭발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기법도 기법이지만 이 진정성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은 그리움의 무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이런 그리움을 품고 사셨을까?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은발을 곱게 빗어 넘긴 모습.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봤다. 25살의 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숙이. 수진이 그 말을 듣고 다가갔다.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여성은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박미란이라고 해요. 은숙이와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서양화과. 수진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의 대학 동기라니.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잠깐만요. 수진은 의자에 앉아있던 은숙을 데려왔다. 미란과 은숙이 마주섰다. 미란은 은숙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눈매는 여전히 그때 그 친구였다. 은숙아, 나야. 미란이. 은숙은 미란을 바라봤다. 낯설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다. 미란. 이요? 응. 우리 대학 때 같은 과였잖아. 넌 항상 1등 했고 나는 꼴찌였지.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은숙도 따라 웃었다. 왜 웃는지는 몰랐지만 웃음이 나왔다. 교수님이 너한테 조교하라고 했었잖아. 근데 넌 결혼한다고 거절했지. 그때 우리 다들 아쉬워했어. 은숙이 정도 실력이면 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미란의 말에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실력이 좋으셨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천재였어요. 교수님들이 다 주목했었죠. 졸업작품 전시회 때 은숙이 작품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은숙은 멍하니 미란을 바라봤다. 자기 이야기 같지 않았다. 미란은 전시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50년 만에 다시 붓을 잡다니. 게다가 치매 환자로.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아, 너 여전히 천재야. 이 그림들 봐. 50년 전보다 더 깊어졌어.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 있어. 은숙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느껴졌다. 고마워요. 그 말에 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두 노인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다. 50년의 공백을 넘어 우정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오후 내내 관람객이 이어졌다. SNS에 전시 소식이 퍼지면서 젊은 층도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은숙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억눌렸던 꿈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저녁 무렵 아버지 기훈이 도착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온 그의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은숙을 보자 기훈은 걸음을 멈췄다. 50년 전 첫 만남이 떠올랐다. 맞선 자리에서 만난 26의 은숙. 그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과 결혼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훈은 은숙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다. 축하해요. 당신 꿈 이뤘어요. 은숙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다. 고마워요. 누군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 것 같았다. 기우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그림들을 봤다. 하나하나가 아내의 마음 같았다. 50년간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아내의 내면. 억눌린 함성 앞에 섰을 때 기우는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아내의 마음이었구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함성을 품고 살았구나. 미안해요. 몰랐어요. 기우는 그림 앞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개막식 첫날 2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방명록은 금세 가득 찼다. 80세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꿈이 있으셨을까요? 치매라는 병이 오히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명록을 읽었다. 이번 전시는 성공이었다. 단순히 관람객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밤 9시, 긴 하루가 끝났다. 은숙은 피곤한 듯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수진이 어깨에 쇼를 덮어줬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았어요. 근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았다. 행복한 하루였다면 충분했다. 개막식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주요 일간지 문화면에 전시 소식이 실렸다. 80세 치매 환자, 50년 만에 붙들다. 잊혀진 꿈, 치매가 되살린 예술론. 기억은 사라져도 영혼은 남는다. 기사들은 은숙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다뤘다. 미대 출신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꿈을 접었고 치매 진단 후 우연히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는 내용. 사진엔 은숙이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실렸다. SNS는 더 빠르게 반응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전시 사진과 후기가 쏟아졌다. 진짜 눈물 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무슨 꿈 있으셨을까? 치매 걸린 할머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샵 기억 너머의 손 샵 정은숙 작가 샵 삼청동전씨.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를 떠올리며 공감했다. 월요일 갤러리 문을 열자 이미 대기줄이 서 있었다. 평일임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은. 하루 종일 관람객이 끊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엔 갤러리 안이 포화 상태가 됐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감상평을 나누고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겼다. 화요일 오전 한 방송국 PD가 갤러리를 찾았다.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지은 PD였다. 작가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조심스러웠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세요. 인터뷰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림 그리는 모습만 담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족분들 인터뷰도 함께요. 수지는 민지, 기움과 상의 끝에 촬영을 허락했다. 일주일 후 촬영팀이 요양병원을 찾았다. 은숙이 창가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은숙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스케치북을 펼치고 크레파스를 골랐다. 오늘은 창밖에 핀 진달래를 그렸다. 분홍빛 꽃이 피 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카메라는 은숙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지만 선을 그어 내려갈 땐 확신에 차 있었다. 색을 칠할 때의 집중력, 세부를 다듬을 때의 섬세함, 모든 움직임이 오랜 훈련을 거친 사람의 것이었다. PD는 수진, 민지, 기훈을 각각 인터뷰했다.
어머니에 대해 뭘 몰랐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미대 출신인 줄도, 화가를 꿈꿨던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봤던 거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그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도 꿈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포기한 게 있었다는 걸. 저희 때문에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기우는 억눌린 함성, 그림 앞에서 인터뷰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이해했나 싶어요. 결혼하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 마음속 깊은 곳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이 말해주네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았는지. 촬영은 일주일간 이어졌다. 갤러리 현장, 관람객 반응, 미술평론가 인터뷰까지.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됐다. 제목은 손이 기억하는 꿈이었다. 방송 일주일 전 예고편이 나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 예고편 영상이 수십만 번 재생됐다. 댓글엔 기대와 응원이 가득했다. 꼭 볼게요. 우리 할머니 모시고 같이 보려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의미 있는 방송이죠. 수요일 밤 10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교양 프로그램 평균의 3배였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정은숙 작가가 올랐다. 다음 날 갤러리 앞엔 200명이 넘는 줄이 섰다. 입장 제한을 해야 할 정도였다. 서연은 급하게 예약제를 도입했다. 한 타임당 30명씩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들은 기꺼이 기다렸다.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보고 싶다는 사람들. 전시는 단순한 미술 감상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다. 목요일, 한 미술 컬렉터가 갤러리를 찾았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 작품 판매하시나요? 그가 자유를 꿈꾸다를 가리키며 물었다. 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판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작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이 작품 꼭 소장하고 싶어요. 서연은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당황했다. 어머니 그림을 판다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컬렉터분이 꼭 사고 싶다고 하세요. 가격도 좋게 제시하신대요. 수진은 가족들과 상의했다. 의견이 갈렸다. 팔면 안 되지. 어머니 작품인데. 민지가 반대했다. 근데 컬렉터가 소장한다는 건 작품성을 인정받는 거잖아. 기훈이 말했다. 결국 은숙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요양병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어머니,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팔아도 될까요? 은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림을 산다고? 돈을 주고? 네, 어머니 그림이 가치가 있대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럼 팔아요. 그림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에 가족들은 판매에 동의했다. 컬렉터는 자유를 꿈꾸다를 5천만 원에 구입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점이 그런 가격에 팔린 것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그림에도 구매 문의가 들어왔다. 미술 애호가들, 갤러리 관계자들, 기업 컬렉터들 모두가 은숙의 작품을 원했다. 서연은 신중하게 판매를 진행했다. 50점 중 15점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작가 소장으로 남기기로 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치매 환자 지원 기금에 기부하기로 가족들이 결정했다.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갤러리는 더욱 붐볐다. 예약이 2주 후까지 꽉 찼다. 서연은 전시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그 무렵
은숙은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는지 모른 채 오늘도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무엇을 그릴까? 손이 먼저 움직였다. 한 소녀가 캔버스 앞에 앉아있는 모습, 옆모습이었다. 소녀의 눈은 캔버스에 고정돼 있고 손엔 붓이 들려 있다.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돼 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날의 열정. 그림을 완성한 은숙은 구석에 제목을 적었다. 나는 화가였다. 과거형이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랬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왜 미소 짓는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좋았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할머니, 오늘 그림도 정말 멋져요. 그래요? 고마워요. 은숙은 수줍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벚꽃은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계절은 흘러가지만 그림은 남는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예술은 영원하다. 저녁 무렵 수진이 병원을 찾았다. 오늘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 그림. 응, 오늘 그렸어. 나는 화가였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은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어머니가 화가였다는 거요.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그림 그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했던 것 같다는 느낌.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감정은 남아있었다. 자부심, 열정, 꿈.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머니, 대단한 거 맞아요. 어머니는 지금도 대단한 화가예요. 은숙은 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왜 편안한지는 몰라도 이 순간이 좋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전시 3주째 누적 관람객이 5,000명을 넘어섰다. 작은 갤러리 전시로는 이례적인 수치였다. 언론은 치매 할머니 신드롬이라 표현했다. 단순히 그림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은숙의 이야기를, 그녀의 삶을,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러 왔다. 어느 화요일 오후 60대 중반의 여성 2명이 갤러리를 찾았다. 한 명은 윤희숙, 다른 한 명은 강은미. 둘 다 대학 시절 은숙과 같은 과 동기였다. 미란이가 연락했어. 은숙이 전시한다고. 희숙이 말했다. 50년 만이네. 은숙이 얼굴 보는 게. 그들은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했다. 대학 시절 은숙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깊이가 있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영혼을 담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움의 무게 앞에 섰을 때 희숙은 울컥했다. 은숙이 참 많은 걸 포기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결혼하고 다들 분 놓았잖아. 은미가 말했다. 그래도 은숙이가 제일 아까웠어. 교수 제의까지 받았는데 그들은 302호실로 은숙을 찾아갔다. 은숙은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은 하늘을 그렸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희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은숙아, 나 희숙이야. 기억나? 은숙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낯선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다. 희숙. 이요? 응. 그리고 여기 은미도 왔어. 우리 대학 때 맨날 같이 다녔잖아. 은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했다. 대학. 그 단어가 희미하게 울렸다. 젊은 날의 기억 조각들이 어렴풋이 스쳤다. 대학. 같이. 응. 넌 항상 작업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림 그렸어. 우리는 먼저 가자고 했는데 넌 조금만 덜 하고 했지. 희숙의 말에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작업실, 캔버스, 물감 냄새, 밤늦도록 켜진 조명. 졸업 전시회 때 내 작품이 대상 받았어. 기억나? 대상. 은숙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았다. 은미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우리 졸업사진. 사진 속엔 4명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학사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은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봤다. 이게 나예요? 응. 25살 은숙이. 은숙은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낯설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저렇게 환하게 웃던 시절이 있었을까? 예뻤네요. 나. 그 말에 희숙과 은미가 웃었다. 예쁜 정도가 아니었어. 과에서 제일 예뻤어. 남학생들이 다 좋아했지. 그랬어요? 은숙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기 이야기 같지 않았다. 희숙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학 시절의 에피소드들, 같이 전시회 보러 간 일, 교수님께 혼났던 일, 밤새워 과제하던 일. 은숙은 듣기만 했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따뜻했다. 은숙아, 왜 그만뒀어? 그림.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일. 가족? 아마도. 은숙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정말 그게 더 중요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그럴까?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으니까. 희숙과 은미는 1시간 넘게 은숙과 함께 있었다. 같이 그림도 그렸다. 크레파스를 나눠 들고 한 장의 스케치북에 각자의 흔적을 남겼다.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이 떠난 후 은숙은 졸업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25살의 나. 저 사람은 무슨 꿈을 꿨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무엇을 포기했을까? 그날 밤, 은숙은 꿈을 꿨다. 선명한 꿈이었다. 캔버스 앞에 서 있는 자신. 붓을 들고 색을 칠하고 있다.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색들이 캔버스 위에서 춤춘다. 행복하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 세상과 나 사이엔 캔버스만 존재한다. 그런데 누군가 부른다. 뒤돌아보니 아기가 울고 있다. 일어나야 한다. 붓을 놓아야 한다. 캔버스에서 떨어져야 한다. 은숙은 붓을 내려놓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캔버스를 바라본다. 미완성인 그림.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그림. 꿈에서 깬 은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슬픈 꿈을 꾼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팠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와 다른 그림을 그렸다. 한 여성이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 한쪽 길엔 캔버스가 보이고 다른 쪽 길엔 집이 보인다. 여성은 뒷모습이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이미 선택한 것 같다. 아니, 선택을 강요받은 것 같다. 그림을 완성하고 은숙은 제목을 적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간호사가 그 그림을 보고 서연에게 사진을 보냈다. 서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림을 보자마자 전율이 흘렀다. 이건 전시해야 해요. 지금 전시 중인데요. 추가로요. 이 작품은 꼭 사람들이 봐야 해요. 서연은 은숙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림을 가져갔다. 갤러리 중앙 벽면에 새로 걸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작품 앞에 설명 패널을 추가했다. 전시 개막 후 작가가 새로 그린 작품. 인생의 선택과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성찰.
관람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림이었다. 나도 갈림길에서 선택했던가. 그 선택이 옳았을까?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 한 40대 여성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대학 시절 무용을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다. 지금도 가끔 무대를 꿈꾼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은숙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림을 그렸다. 하루에 한두 점씩, 매번 새로운 주제였다. 어떤 날은 밝고 희망적인 그림을, 어떤 날은 어둡고 무거운 그림을, 감정의 기복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났다. 현우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아 은숙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료로서. 때론 은숙이 현우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이 색은 너무 강해요. 조금 부드럽게. 은숙의 말에 현우는 깜짝 놀랐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감각은 살아있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색감이 정말 뛰어나세요. 그래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재능이에요. 느낌이 정확한 거. 어느 날 은숙이 현우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림을 그려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게 할머니의 본질이니까요. 화가는 할머니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맞는 말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은숙은 자화상을 그렸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동자, 허연 머리카락, 80년의 시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담긴 눈빛. 그림을 완성하고 제목을 적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현재형이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나는 여기 있다. 그림을 그리는 나, 색을 고르는 나, 캔버스를 바라보는 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전시 한 달째 막내 아들 준호가 미국에서 귀국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 한국에 왔다. 어머니 전시 소식을 듣고 놀랐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것도 전시회를 열 정도로? 갤러리에 도착한 준호는 입구부터 압도당했다. 평일 오후인데도 3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예약 확인 후 들어서자 벽면 가득 어머니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준호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다. 각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린 건가?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던 어머니가 억눌린 함성 앞에 섰을 때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격렬한 감정의 충돌. 이게 어머니 안에 있었구나.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그리움의 무게 앞에선 눈시울이 붉어졌다. 뒷모습의 여인,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자세. 혹시 이게 우리를 키우면서 포기한 꿈을 그리워하는 모습일까? 돌아갈 수 없는 길, 앞에선 한참을 서 있었다. 갈림길에 선 여성.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구나. 자신의 꿈과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을 택했구나. 우리 때문에. 준호는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어머니 평생 감사만 받으셨는데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어머니도 꿈이 있었고 포기한 게 있었다는 걸.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셔서 다행이에요. 사랑합니다. 갤러리를 나온 준호는 곧장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302호실 문을 두드렸다. 은숙은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저예요.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다. 은숙은 반갑게 웃었다. 미국에서 왔어? 네. 어머니 보러 왔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들여다봤다.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 자유로워 보였다. 어머니, 전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그렸어? 엄청 잘 그리셨어요.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은숙은 수줍게 웃었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게 잊혀져.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찡했다. 모든 게 잊혀진다. 치매도, 나이도, 지나간 시간도, 오직 그림과 나만 남는 순간. 어머니, 왜 옛날엔 안 그리셨어요? 이렇게 잘 그리시는데. 은숙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중요한 이유. 가족 때문이었대요. 저희 키우시느라. 그랬구나.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는 투는 아니었다. 담담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머니, 후회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 잘 모르겠어. 근데 너희가 있잖아. 수진이, 민지, 준호. 너희가 있어서 좋았어. 그 말에 준호는 울컥했다. 꿈을 포기하고 자식을 택한 어머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머니. 어머니, 저 때문에 꿈 포기하신 거 죄송해요.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준호야. 은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나는 내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너희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그리고 지금은 다시 붓을 든 손. 다음 날, 삼남매가 모두 갤러리에 모였다. 아버지 기운도 함께였다. 가족 넷이 함께 어머니의 그림을 돌아봤다. 수진이 말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엄마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안 본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머니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준호가 덧붙였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 기우는 25살의 나 앞에 섰다. 캔버스 앞에 선 젊은 여성.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은숙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과 결혼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미안해. 기운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아버지?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한테. 나도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 그냥 내 아내로만 봤지. 꿈 있는 한 사람으로는 안 봤어. 아버지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잘못이야. 결혼하고 5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그림 그리고 싶냐고. 꿈이 뭐냐고.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니가 집안일 하는 게, 자식 돌보는 게, 그게 어머니 역할이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몰랐어. 자녀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후회가 자신들의 후회이기도 했으니까.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다. 은숙은 네 명이 함께 오자 놀랐다. 왜 다 같이 왔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 대답했다. 가족은 은숙을 둘러싸고 앉았다. 오랜만에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림 그리고 싶어. 계속. 그럼 계속 그리세요. 우리가 재료 다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은숙이 말을 이었다. 전시회 또 하고 싶어.
사람들이 내 그림 보는 게 좋았어. 그럼 1년 후에 또 해요. 더 큰 전시회로. 준호가 약속했다. 은숙은 환하게 웃었다.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꿈 응원 못 해줘서. 은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누군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다. 괜찮아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렇다. 지금 하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그날 밤, 은숙은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손을 잡은 자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가족.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들. 제목을 적었다. 함께 있어 다행이야. 간호사가 그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오늘 그림은 특별히 따뜻하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거든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이 따뜻해요. 은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왜 따뜻한지는 몰라도 이 기분이 좋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전시 종료일이 다가왔다. 2달간의 여정. 총 8,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고 15점의 작품이 판매됐다. 매출은 2억 원을 넘었다. 모두 치매 환자 지원 기금에 기부됐다. 마지막 날, 갤러리는 특별히 저녁 8시까지 개방했다. 관람객들은 아쉬운 발걸음으로 마지막 관람을 했다. 방명록은 5권째를 채우고 있었다. 이 전시를 통해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오히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니 역설적이지만 감동적이었어요. 내년 전시도 꼭 오겠습니다. 서연은 전시 성공에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이 생겼다. 이 열기를 어떻게 이어갈까? 1년 후 전시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폐막식에는 가족들과 함께 은숙도 참석했다. 휠체어에 앉은 은숙은 벽면의 그림들을 둘러봤다. 자신이 그린 그림들. 신기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니. 할머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림 그리는 게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예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시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다른 갤러리들에서 순회 전시 요청이 왔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은숙의 그림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은숙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 그림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형식으로. 현우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1년 후 개인전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면 어떨까요? 시립미술관이요? 그런 데서 가능할까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가능해요. 이미 큐레이터들 사이에서 할머니 작품이 화제예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치매 환자의 예술 활동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였고, 은숙의 작품은 예술성도 충분했다. 내년 봄 기획전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과 되찾은 것이라는 주제로요. 큐레이터의 제안에 가족들은 흥분했다. 시립미술관 전시라니. 은숙의 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은숙의 건강 상태였다. 치매는 점점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들의 얼굴을 헷갈려하는 날이 많아졌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 은숙이 갑자기 수진에게 물었다. 너 누구야?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나를 모른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큰딸. 수진.
은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제가 수진이에요.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신기한 건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은숙이 온전했다는 것이다. 붓을 잡으면 집중력이 살아났고 색을 선택할 때는 판단력이 명확했다. 마치 그림이 은숙을 깨우는 것 같았다. 의사는 설명했다. 예술활동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오랜 기간 훈련된 활동은 뇌의 깊은 부분에 저장돼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죠. 가족들은 안도하면서도 걱정했다. 언젠가는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날이 올까? 그때가 되면 어머니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걸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그리게 해드려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가족들은 은숙에게 더 많은 재료를 제공했다.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 전문가용 물감, 새로운 붓들. 은숙은 기뻐하며 새로운 재료들을 만졌다. 이거 다 내 거예요? 네, 어머니. 마음껏 그리세요. 은숙은 그날부터 더 열심히 그렸다. 하루에 3점, 4점씩.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소재로.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은숙이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m짜리 정사각형 캔버스. 지금까지 가장 큰 작품이었다. 주제는 시간의 흐름. 캔버스를 4부분으로 나눴다. 왼쪽 위는 봄, 오른쪽 위는 여름, 왼쪽 아래는 가을, 오른쪽 아래는 겨울. 각 계절마다 한 여성이 등장했다. 같은 여성이지만 나이가 달랐다. 봄엔 소녀, 여름엔 청년, 가을엔 중년, 겨울엔 노년. 일주일이 걸렸다. 매일 이에 3시간씩 집중해서 그렸다. 가족들은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지켜봤다. 마침내 완성됐다. 내 계절, 내 시기의 여성. 각 시기마다 다른 표정, 다른 자세.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람. 인생의 여정. 은숙은 작품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됐다. 어머니, 제목은 뭐예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나는 나다. 그 제목에 수지는 울컥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 은숙은 여전히 은숙이고 화가는 여전히 화가다. 그 작품은 내년 시립미술관 전시의 메인 작품으로 선정됐다. 포스터에도 그 작품이 실렸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은숙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1시간만 그려도 피곤해했고 가끔 손이 떨려 선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어느 추운 날 은숙이 갑자기 말했다. 나 화가였어. 수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응. 조금. 대학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어. 맞아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만뒀지? 은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혼하셨어요. 가족 때문에. 아, 그랬구나.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후회했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근데 지금은 다시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네. 다행이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눈 내리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얀 세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겨울이 깊어갈수록 은숙의 그림은 더욱 깊어졌다. 색감이 차분해지고 주제가 명상적으로 변했다.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 시작과 끝, 근원적인 질문들을 그림으로 풀어냈다. 현우는 감탄했다. 할머니,
지금이 최고의 시기예요. 인생의 깊이가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작품들이 내년 전시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 그 단어가 좋았다. 왜 좋은지는 몰라도 가슴이 뛰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큰 전시가 열릴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숙의 그림을 볼 것이다. 그때까지 은숙은 그릴 것이다. 손이 움직이는 한, 마음이 원하는 한. 2025년 4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 2층 전시실. 정은숙 개인전 기억 넘어 시간 넘어가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200평 규모의 대형 전시실에 은숙의 작품 100점이 걸렸다. 지난 1년간 은숙이 그린 모든 작품이었다. 초기의 투박한 크레파스 그림부터 최근에 깊이 있는 유화까지 시간 순으로 배치해 은숙의 예술적 여정을 보여줬다. 전시 전날 언론 공개일 30개 매체에서 기자들이 몰려왔다. 방송국 카메라도 6대나 됐다. 은숙은 휠체어에 앉아 기자들 앞에 섰다. 작가님,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림 그렸어요. 매일. 이번 전시 소감이 어떠세요? 은숙은 전시실을 둘러봤다. 벽면 가득 자신의 그림들. 1년 전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좋아요. 내 그림이 이렇게 많았구나. 솔직한 대답에 기자들이 웃었다. 은숙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웃으니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그릴 거예요.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에 전시실이 조용해졌다.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치매가 더 진행되면 언젠가는 그리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개막식 당일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다. 미술관 앞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전 11시 개막식이 시작됐다. 은숙은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다. 민지가 정성껏 머리를 빗겨줬다. 80세 노인이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예술가였다. 서울시립미술관장이 개막사를 했다. 정은숙 작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늦은 나이가 있을까요? 잊혀진 꿈은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치매라는 병은 모든 걸 빼앗아 갈까요? 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숙을 바라봤다. 정 작가는 몸소 답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고, 꿈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병도 영혼까지는 빼앗지 못한다고. 이번 전시가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았다. 은숙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수진과 민지가 부축해 단상으로 모셨다. 감사합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그림이 좋아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다. 관람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감상했다. 1년 전 첫 전시에서 본 작품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작품들도 많았다. 특히 시간은 흘러가지만 나는 나다 앞에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다. 내 계절, 내 시기의 여성, 인생의 여정이 한 화폭에 담겨 있었다. 한 70대 여성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제 인생 같아요. 젊었을 때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되고.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위로가 돼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 옆에 있던 딸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지금 시작해요. 뭐 하고 싶으세요? 피아노.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 그럼 배워요.
같이. 모녀는 그렇게 약속했다. 은숙의 그림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오후 2시, 특별 이벤트가 있었다. 은숙이 직접 관람객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 라이브 페인팅이었다. 전시실 한쪽에 이젤과 캔버스가 준비됐다. 은숙은 휠체어에 앉아 캔버스 앞에 섰다. 아니, 앉았다. 100명 넘는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은 뭘 그릴까요? 사회자가 물었다.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카메라가 은숙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붓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캔버스에 닿는 순간 안정됐다. 첫 선을 그었다. 푸른색. 하늘을 그리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엔 노란색. 햇빛. 그리고 여러 색들. 사람들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확한 묘사는 아니었다. 추상적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느낌은 확실히 전달됐다. 30분간 그렸다. 쉬지 않고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관람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80세 치매 환자가 캔버스 위에서 마법을 부리는 순간 완성됐다. 함께 있는 우리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러 색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그림. 각자 다른 색이지만 함께 있어 아름다운. 박수가 터졌다. 은숙은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다. 만족스러웠다. 이 그림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자가 물었다. 여기 두고 가요. 여기 온 사람들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다. 은숙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저녁 무렵 은숙은 피곤해 보였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림을 그렸다. 가족들은 호텔로 모시어 했지만 은숙이 말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내 그림들이랑. 가족들은 허락했다. 관람객들이 모두 떠난 후 텅 빈 전시실에 은숙만 남았다. 수진과 민지, 준호, 기훈이 함께 있었지만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은숙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이며 작품들을 둘러봤다. 자신이 그린 그림들, 1년 동안의 기록, 각 그림마다 멈춰 서서 들여다봤다. 이건 언제 그렸지? 지난 봄이요, 어머니. 아,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은숙은 억눌린 함성 앞에 오래 섰다. 격렬한 감정의 충돌. 자신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건 느껴졌다.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나도 사람이지. 은숙은 25살의 나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캔버스 앞에 선 젊은 여성. 이게 나였을까? 저렇게 젊고 희망에 찬 시절이 있었을까? 저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요. 젊으셨을 때. 나, 예뻤네. 지금도 예쁘세요. 수진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숙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한테 미안해. 왜요? 꿈 이루지 못하게 해서. 그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은숙은 스스로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에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랬을까? 네. 가족도 지키고 지금은 꿈도 이루고 계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없었지만 딸의 말을 믿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흘러가지만 나는 나다. 앞에 섰다. 자신의 대표작, 내 시기의 여성. 은숙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이건 내가 그린 거 맞아요? 네, 어머니. 잘 그렸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은숙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은숙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을 꿨다.
선명한 꿈. 캔버스 앞에 서 있는 25살의 자신. 붓을 들고 있다. 앞엔 하얀 캔버스. 무한한 가능성. 젊은 은숙이 돌아본다. 80세 은숙과 눈이 마주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긴 시간을 사이에 두고 젊은 은숙이 미소 짓는다. 괜찮다는 듯이. 늙은 은숙도 미소 짓는다. 고맙다는 듯이. 꿈에서 깬 은숙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우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다. 뭔가 화해한 것 같은 느낌. 전시는 석 달간 이어졌다. 누적 관람객 5만 명. 교양 전시로는 이례적인 성공이었다. 마지막 날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은숙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됐다. 가족들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방금 먹은 식사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림만큼은 여전히 그렸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예전만큼 세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색을 칠하고 형태를 만들고 자신만의 세계를 캔버스에 펼쳤다. 7월 어느 무더운 날 은숙이 마지막 작품을 그렸다. 작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주제는 빛. 온통 노란색이었다. 밝고 따뜻한 빛. 그 안에 작은 사람 하나. 빛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 제목을 적었다. 손글씨가 많이 흔들렸다. 빛으로 가는 길. 그림을 완성하고 은숙은 붓을 내려놓았다. 오래오래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됐다. 뭐가 됐어요? 어머니? 수진이 물었다. 다 그렸어. 그릴 거.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더 이상 안 그린다는 말인가? 어머니, 왜요? 더 그리셔야죠. 피곤해. 이제 쉬고 싶어. 은숙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붓을 잡지 않았다. 스케치북을 가져다 줘도 고개를 저었다. 그만 그릴래. 왜요? 다 했어. 할 만큼. 가족들은 안타까웠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은숙이 선택한 것이니까. 8월, 은숙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식사를 거부했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9월 초, 은숙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예쁘다. 뭐가요, 어머니? 하늘. 네, 예뻐요.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다. 고마워. 왜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감정만큼은 확실했다. 9월 15일 새벽, 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다. 미술계 인사들, 갤러리 관계자들, 그리고 은숙의 그림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빈소에는 은숙의 대표작 사진들이 걸렸다. 자유를 꿈꾸다. 억눌린 함성. 그리움의 무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나는 나다. 빛으로 가는 길. 조문객들은 작품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은숙의 예술 인생.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은숙의 작품을 정리했다. 2년간 그린 그림이 총 300점. 모두 보존하기로 했다. 어머니 작품 어떻게 할까? 준호가 물었다. 기증하면 어떨까? 미술관에. 수진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은숙 컬렉션으로 영구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전시도 열겠습니다. 은숙의 작품은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됐다. 언제든 다시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된 채로 1년 후 은숙을 기리는 특별전이 열렸다. 정은숙 기억 너머에서 빛나는 영혼. 3개월간 진행됐고 8만 명이 관람했다. 전시장 입구에 은숙의 사진이 걸렸다. 그림 그리는 모습, 집중한 눈빛, 붓을 쥔 손. 80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을 초월한 예술가였다. 옆에 글이 적혀 있었다. 정은숙 1945에 2025. 화가 25에 꿈을 접었고 80에 다시 꿈을 펼쳤다. 치매라는 병이 오히려 억눌렸던 예술혼을 깨웠다. 2년간 300점의 작품을 남겼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예술은 영원하다. 전시를 보러 온 한 젊은 여성이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근데 이 전시 보니까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무슨 꿈? 작가, 소설 쓰고 싶었어요. 그럼 써. 지금. 응. 이 전시가 말하잖아. 늦은 나이는 없다고. 두 사람은 전시장을 나와 가까운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펼쳤다. 첫 문장을 썼다. 10년 만에 다시 쓰는 소설의 첫 문장. 은숙의 그림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시작하라고. 5년 후, 은숙의 작품은 해외에도 알려졌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렸다. Dementia and Art: The Case of Jung Yeon-suk. 미국 사람들도 은숙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한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정은숙은 증명했다. 예술은 기억보다 강하다고. 치매가 모든 걸 빼앗아 가도 창조의 본능만큼은 빼앗지 못한다고. 10년 후, 은숙의 작품 중 하나가 국제 경매에 나왔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나는 나다. 추정가 5억 원. 실제 낙찰가는 12억 원이었다. 낙찰받은 사람은 70대 여성 컬렉터였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작품을 보면 위로받아요. 제 인생도 여러 시기를 거쳤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게 해줘요. 은숙의 자녀들도 나이가 들었다. 수지는 60, 민지는 58, 준호는 55. 그들은 매년 어머니 기일에 모여 미술관을 찾았다. 어머니, 잘 계시죠? 수진이 작품 앞에서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림, 아직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매년 전시하고 책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어요.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덧붙였다.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꿈꾸라고. 준호는 말없이 작품을 바라봤다. 빛으로 가는 길.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 빛을 향해 손 뻗은 작은 사람. 어머니, 빛에 닿으셨나요? 마음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림이 대신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저녁, 삼남매는 아버지 기운을 찾아갔다. 9시 가까운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전시 다녀왔어요. 그래. 사람들 많이 왔어? 네, 주말이라 붐볐어요. 기우는 거실 벽에 걸린 작품을 바라봤다. 함께 있어 다행이야. 은숙이 생전에 가족에게 선물한 작품이었다. 당신 그림 볼 때마다 생각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이해했나?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이야. 50년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행복하냐고, 꿈이 뭐냐고.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다행이야. 마지막 2년이라도 당신이 화가로 살았잖아.
그게 위로가 돼. 자녀들은 아버지를 안았다.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아버지의 눈물. 그날 밤, 기우는 꿈을 꿨다. 은숙이 나타났다. 25살의 모습으로 캔버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기훈이 다가가자 은숙이 돌아봤다. 당신 왔어요? 응,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후회하지 마요. 우리 함께한 시간 좋았어요. 정말? 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어요.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기우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요. 늦었지만 알아요. 저도 사랑해요. 은숙은 다시 캔버스를 향했다. 붓을 들어 색을 칠했다. 노란색, 밝고 따뜻한 빛의 색. 꿈에서 깬 기우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은숙이 용서해준 것 같았다. 20년 후, 은숙의 전기 영화가 만들어졌다. 제목은 기억 너머의 손. 전 세계적으로 개봉했고 큰 감동을 주었다. 영화 마지막 장면. 80세 은숙이 캔버스 앞에 앉아 있다. 붓을 든다. 캔버스에 첫 선을 긋는다. 그 순간 화면이 밝아진다. 젊은 시절 은숙과 늙은 은숙이 겹쳐진다. 시간을 초월해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린다. 자막이 뜬다. 정은숙일 9455에 2025. 화가. 기억은 사라져도 예술은 영원하다. 극장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운에 잠겨 앉아 있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나도 뭔가 시작해야겠어. 늦기 전에. 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있을 거야. 내 안에. 그렇게 은숙의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은숙은 떠났지만 그녀의 그림은 남았다. 그리고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도 영원히 남았다. 늦은 나이는 없다. 기억은 사라져도 영혼은 남는다. 그리고 꿈은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